리더를 위한 지식 인사이트 더 리더의 오수진입니다.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타인의 삶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 법, 리더의 명화 수업입니다. 그림은 상상력을 재료로 만든 화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림 한 장도 감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데요. 역사를 조망하는 시야로 명화 170여 장을 분석해 세계사적이면서 예술사적인 의미를 설명한 시대를 훔친 미술과 같은 책도 있고, 인문학의 시각으로 그림이 전하는 흥미롭고 중요한 의문을 따라가는 아트 인문학과 같은 책도 있습니다. 그림을 누가 또 어떤 관점에서 재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상하는 맛도 달라지고 또 얻을 수 있는 통찰력도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우리에게 친근한 미술평론가 이주연의 리더의 명화 수업입니다. 이 책은 리더십의 관점에서 명화를 해석해 리더의 길을 보여줍니다. 역사화는 서양 회화의 으뜸 장르다. 이 장르의 그림들에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더 많은 리더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본문의 첫 두 문장에서 책의 핵심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서양 역사화는 주요 위인들의 삶과 투쟁을 그린 그림으로 한 편의 그림이 한 편의 드라마가 됩니다. 화가가 포착한 장면을 화폭에 담아낸 그 순간, 그림은 주인공의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람직한 삶을 위한 도전, 그리고 치러야 할 투쟁과 희생은 무엇인가. 그림은 복합적인 메시지를 섞어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관점에서 삶에 대한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 리더십에 관한 통찰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림 속 리더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인데 그려진 신체 부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눈과 귀 그리고 가슴이 어떻게 그려졌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눈을 관찰합니다. 눈은 비전과 상상력, 창의력과 몰입, 그리고 통찰과 같은 리더의 보는 능력을 내포한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귀입니다. 이 귀는 경청과 공감, 관용과 배려, 독서와 지혜 등 리더의 듣는 능력을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가슴입니다. 가슴은 희생정신과 헌신, 용기와 열정, 자신감과 결단력이라는 마음속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명화 속 주인공의 눈과 귀, 그리고 가슴에서 리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럼 그림 속 리더의 모습으로 들어가 볼까요? 맨 처음 등장하는 리더는 프랑스의 국민 영웅 잔다르크입니다. 그녀는 어떤 리더로 그려졌을까요? 잔다르크를 그린 그림에서 우리는 그녀의 밝은 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잔다르크가 13살 무렵 하늘의 계시를 본 그녀의 눈동자는 경외감과 기대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그리고 잔다르크가 프랑스군을 이끌고 영국군을 물리친 파테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에서는 갑옷을 입고 흰 말 위에서 깃발을 들고 강렬한 눈빛으로 서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이 추구하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비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 잔다르크는 보는 능력을 갖춘 리더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보다 더 나쁜 유일한 한 가지는 시각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질, 목표, 또 희망까지 볼 수 있었던 잔다르크의 밝은 눈은 오늘날 가장 필요한 리더의 눈이 아닐까요? 비전을 실천으로 이끄는 리더도 있습니다. 미국 독립의 강한 비전을 지녔던 조지 워싱턴이 바로 그 대표적인 비전 실천형 리더인데요. 조지 워싱턴이 뗏목을 타고 델라웨어 강을 건널 때 그 강 건너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위대한 비전을 보는 듯 강렬합니다. 그 비전은 함께 강을 건너는 부하들의 표정에서도 드러납니다. 리더와 팔로워 모두 같은 비전을 직시할 때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시선을 리더의 귀로 옮겨보겠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청자, 곧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경청하는 리더의 대표입니다. 미국의 화가 조지 힐리가 그린 링컨의 그림에서 그가 온몸으로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한 손으로 턱을 괴어 상대에게 눈빛을 집중하고 반듯하게 입술을 다물어 지금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두고 링컨의 아들 로버트 토드 링컨은 아버지를 그린 초상화들 가운데 이 초상화에 비교할 만한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링컨의 실제 모습은 물론 분위기와 정신까지 담겼다고 하니 리더로서의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귀가 밝은 리더가 공통으로 가진 재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고 그의 정서 속으로 들어가 생각할 줄 아는 재능인데요. 호메로스 일리아드에는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가 그리스 영웅 아킬레우스 발 아래 꿇어앉은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트로이 왕자 헥토르는 조국 트로이를 지키기 위해 아킬레우스와 맞섰는데요. 헥토르는 자신의 능력이 아킬레우스에게 못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에게 죽게 되고 아킬레우스는 주검을 전차에 매달아 처참하게 끌고 다닙니다. 헥토르의 아버지이자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는 이 소식을 듣고 비통해합니다. 그는 아들의 주검이라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는 막대한 보화를 갖고 아킬레우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검을 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한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목숨을 걸고 찾아온 프리아모스에게 공감한 것일까요? 프리아모스를 바라보는 아킬레우스의 표정에는 내면의 요동치는 감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원한과 복수, 그리고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공감 능력은 상대의 입장을 자신과 바꿔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리더의 눈과 귀를 통해 비전과 공감력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가슴은 리더의 어떤 모습을 상징할까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오로지 가슴으로 느낄 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리더는 따스함으로 가득 차 있고 열린 가슴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슴으로 사람들을 품고 교감하며 그들의 일상과 꿈을 지키고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서양 미술사를 통틀어 가장 뜨거운 가슴을 가진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는 현란한 지식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자신은 말만 하고 또 실천은 제자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실천하는 리더였고 또 행동하는 리더였습니다. 틴토레토가 그린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예수는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했고 또 많은 화가가 솔선수범하는 리더로서의 예수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머리로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뜨거운 가슴이 없이는 용기도 희생도 또 위대함도 없다는 사실을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서양 명화를 통해서 다양한 리더를 만납니다. 링컨, 워싱턴, 나폴레옹처럼 많은 사람 앞에 선 정치가들을 만나는 한편 에밀 졸라, 고흐, 뉴턴과 같이 자신을 이끄는 모습에서 존경할 만한 자질을 갖춘 리더도 만납니다. 이와 같은 대비는 리더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습니다. 또한 이것은 국가나 조직, 공동체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기 삶의 리더라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동양 고전 중 사서의 하나인 대학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리더십을 정의합니다.
리더는 먼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절제력을 갖춘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잘 돌봐야 하며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양심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리더의 참모습입니다. 서양 명화에 그려진 주인공들의 밝은 눈과 열린 귀, 따뜻한 가슴을 보며 발견한 리더의 참된 모습은 동서양을 뛰어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가정에서 또 조직에서 어떤 리더입니까?